지난 8월 1일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강사 7,800여 명이 직장을 잃는 큰 홍역을 치르게 됐는데요. 강사 수가 줄면서 생긴 부작용은 그 피해가 남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습니다. 강사법 시행의 현주소가 어떤지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이제 조선대에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강사법이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 만들 때 정말로 강사들을 생각을 해서 강사들의 이제 고용이라든지 처우를 생각해서 반영을 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뿐인 어떤 교원의 어떤 신분이 제공이 되었고, 뭐 강의료가 올렸던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도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가을 학기가 시작된 경북 경산의 한 캠퍼스. 평범해 보이는 이 학교에서는 지난 학기 200명이 넘는 강사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420명에 달하는 강사가 일했던 학교.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학교는 강사 수를 대폭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사립대에 대한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학령 고령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이제 입학 정원이 줄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강사법을 빌미로 해서 강사들을 먼저 그리고 대량으로 해고를 했냐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이 학교에서는 결국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사들, 전체 10명 중 7명이 이번 학기에 설강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71.4%가 감소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420명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갑자기 그 대량 해고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강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 건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여름, 영남대학교 소속 강사들은 학교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생계와 직결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용 안정이나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강사법 본래 취지인데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저희들을 이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학교에 강사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천막을 치게 된 거죠. 2달 가까이 이어진 농성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끝났지만 학교 측과의 합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학교에서도 1년 사이 모두 300여 명의 강사들이 새 직장을 구하러 나서야 했습니다. 절반 이상을 영남대학교에서는 강사법 명목으로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동료들의 빈자리가 상당히 저희 분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미안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허전함도 있고요. 대학의 이런 어떤 구조조정, 해고 정책이 저희들로서는 어떤 삶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강사법, 정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되며 학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강의가 배정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개학 이후 3년 동안 강사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방학이 되면 주지 않던 월급도 앞으로는 지급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처우가 한층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강사법.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왕중의 2주치 임금만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이곳의 영남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료의 3분의 2 토막을 내 가지고 이제 2주체를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직장 의료보험 안 됩니다. 퇴직금도 아직까지 재원 마련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하게 저희들에게 확답을 못한 형태로.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이 처한 재정난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학생 수는 주는 데다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강사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이런 데서 이제 강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로 이렇게 커버할 만큼의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결국 꼼수를 쓰기 시작한 대학들. 강사법 시행 1년 전부터 학교들은 차츰 강사 수를 줄여나갔고 대구 경북권 대학들만 모두 1,100여 명의 자리를 없앴습니다. 재정 압박을 피하려는 학교들의 노력은 더 이어졌습니다. 강사를 줄이는 대신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를 늘렸고 한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최고 시간을 가득 채워 강의를 맡겼습니다. 초빙은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쉽게 뽑았다가 쉽게 내버리는 이런 어떤 구조로 이제 양산할 수 있다는 거죠. 진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줄면서 그들이 예전에 맡았던 강의들은 남아있던 교수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전공이 아닌 과목을 맡거나 한 학기에 담당해야 하는 강의 수가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가니까 학교 측의 1차적인 생각은 아마 그러면 강사분들이 하던 강의를 교수들이 좀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아마 학교의 그런 방침을 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강의 부담은 좀 생기지만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어떨까? 강사 한 명이면 수백 명이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와 함께 콩나물 교실 강좌들이 한꺼번에 늘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당연히 떨어졌고 수강 신청을 하는 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케이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강 신청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이고 그 전에 학생들의 경험담 그래서 유능하다 재미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미배정을 통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 조금 성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아 학교에 남았다는 강사들. 힘겹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 말합니다. 저희들은 진짜 대학에 있어서 구성원이고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지 저희들이 여기서 뭐 와해를 하겠다, 학생들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구성원으로서 안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이들. 언젠가는 온전한 강사법을 얻게 되는 날이 올까요?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